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일요일인데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중복이네요. 중복엔 썰닭이죠. 뭐 맛있는 거 드셨나요? 저는 오늘 삼계탕이 먹고 싶은데 아마도 정신없이 바빠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이 대신 드셔주세요. 그러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된 결혼 6개월 차 남편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로망으로 여기는 5월에 신부 신랑이 되었고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제발 이 글을 읽고 저 좀 도와주세요. 댓글에 의견을 달아주세요. 그 댓글을 아내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우선 아내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내는 올해 29이고 정말 맹한 사람입니다.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맹하고 순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보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수하냐면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길을 헷갈려 하시면 저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그 할머니를 원하시는 역까지 데려다줄 정도로 순수합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살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불친절할 수가 없답니다. 또 어느 정도로 맹하냐 하면 저나 주위 사람이 하는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갈 정도로 맹합니다. 그리고 정말 남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랑 연애하던 시절에 아는 언니 친구인 사람이 대놓고 작업을 걸어도 아내는 그저 이 오빠는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전혀 인식도 못할 정도입니다. 아내가 그냥 순수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쉬했을 때도 시종일관 친한 친구처럼 지내다가 제가 고백하니까 나 정말 몰랐어. 라면서 당황해하던 그 모습 전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각설하고 아내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한의원에 자주 다니셨는데 그만큼 아내도 한의원에 자주 다닙니다. 한의원에서 뭉친 근육에 침을 맞으면 몸이 날아갈 것 같다며 감기 걸려도 한의원에 갑니다. 연애 시절 서울에서 살 때 어머니와 맨날 다니던 한의원에 적어도 한 달에 3번 이상은 갔습니다. 아내가 사무직이라 컴퓨터를 오래 만져 어깨가 항상 뭉친다는 이유, 감기 등등으로 말입니다. 결혼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아내는 한의원에 좀 안 가는 것 같았으나 결혼한 지 3개월 후쯤부터 집에서 30분 거리에 정말 자상하시고 실력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알았다며 자주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의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 봤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방순씨, 집에는 잘 들어가셨는지요?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누가 보냈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물어보니 요새 가는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라고, 급격하게 친해져서 오늘 같이 TGI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세상에 어느 의사가 자기 환자랑 개별적으로 저녁을 먹는지.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이 여자가 작업도 구분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진정하고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의원 의사가 부침성이 좋답니다. 그리고 친절하기 때문에 항상 침을 놓거나 찜질을 할 때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처음 다니고 한 3번째 한의원에 가던 날 자주 오신다면서 밥이나 한 끼 먹자 해서 그때 밥을 먹고 번호를 교환했답니다. 그날 아내가 병원에 다들 시간에 갔고 마지막 환자였다고. 아내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대화 사이에 다리에 근육이 많아서 고민이라니까 미용 침을 놔줬고 아내가 고마워서 밥을 샀고.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방순씨 기분은 어떠신지? 저도 좋아요. 라는 사적인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놈의 의사라는 양반은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사진으로 보아하니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의사가 너한테 작업을 거는 거야. 친하게 지내지 마.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 자주 오는 환자에게 친절하신 것뿐이야. 그리고 그분 욕하지 마. 정말 외로우신 분이야. 라는 겁니다. 외로운? 무슨 말이냐 물으니 3년 전 아내와 이혼을 했다 하더군요. 양육권도 모조리 빼앗겨버려서 아들, 딸 둘이 있었는데 마누라가 데려갔답니다. 기가 차더군요. 이혼남이니까 더더욱 작업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격하게 싸우고 마누라가 엉엉 울길래 제가 이 순박한 여자한테 무슨 짓인가 싶어서 다음부터는 밥을 먹지 말라 하고 잘 타이르고 다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가 사우나에 가면서 폰을 놔두고 갔더군요. 평소에 덤벙거리는 여자라서 자주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폰을 열어보니 그 의사와 하루에 5통 이상 문자를 하는 겁니다. 방순씨, 저번에 진료 후에 몸은 괜찮으신지요? 시간 나면 병원에 들려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침 맞기 전에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요새는 야근이 잦아서 힘들고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방순씨, 오늘은 환자가 많아서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방순씨는 요새 야근이 잦다고 하던데 오늘도 야근하시나요? 네, 저는 오늘도 야근을 해요. 선생님이 친절하셔서 환자분들이 그 친절함에 더 끌리는 것 같으니 좋은 일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환자들에게 감사해서 그런 것뿐인데 방순씨의 몸이 낫다고 하니까 정말 기쁩니다. 다 선생님 덕이에요. 환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건강도 생각하시고요. 아자.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야근하시는지. 아니요, 내일은 안 해요. 그러면 저녁 한 끼 같이 드실까요? 네. 더 이상의 내용은 화가 나서 적지도 못하겠습니다. 아내가 곧 사우나에서 돌아올 법한데 지금 이거 분명히 의사가 작업 거는 거 맞죠? 화가 나서 분통이 터집니다. 신혼 6개월 부부에게 지금 이혼남이 무슨 짓인지. 아내는 너무 바보 같아서 여러분들의 냉정한 의견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댓글입니다. 여기다 올린 글을 보여주지 마시고 일단 문자 내용 모른 척 하세요. 나중에 확인했을 때 그 문자가 지워져 있으면 100% 바람이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침 맞으러 갈 때 님이 따라가세요. 맹한 부인이니 님이 따라가는 거 의심해서 가는지 모를 겁니다. 따라간 다음 님도 침 놔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주 우리 와이프에게 식사하자고 환자를 밖에서도 챙기는 것 같아 고맙지만 앞으로 저와의 시간을 만들기에 사적인 자리에서의 만남은 자제해달라고 하시고 와이프가 늘 집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랑 한 문자를 보여주는데 같은 남자로서 조금 도가 지나치신 것 같다고 자꾸 그러시면 가정을 지키는 남자로서 이사갈 방법밖에 없다고 전하세요. 저게 무슨 순수야. 사리분별 하나 구별 못하고 나이 헛먹었네. 아니 어렸을 때 그렇다 치고 남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밥 먹지 말란 법은 없지만 저건 대놓고 나 작업 걸고 있어요. 밥 먹어요. 하는데도 저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부인한테 말해보세요. 만약 다른 여자가 나한테 밥 먹자 하고 하루에 문자 5통 이상씩 오면 넌 어떨 것 같냐고요. 문자 내용이 무슨 사귀기 직전에 가는 내용들이구만. 그리고 그 의사가 외롭든 말든 님 부인이 무슨 상관이래요. 지금 지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누군데. 그 이혼남 불쌍한 거 따져가며 자기 남편 속 썩여가며 만나려고 하는 것도 우습네요. 친절하다고 누가 다 밥을 먹는답니까? 그럼 그 의사란 사람은 님 부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하고도 저렇게 문자치고 만난대요? 님 부인 진짜 어장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바보예요? 순수는 무슨 순수예요. 개념 자체가 없구만. 지금 자기에게 어떤 게 소중한 건지 생각해보라 하세요. 저건 솔직히 순수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고 사람과 사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남자분들 많다. 내가 보기엔 아내분이 맹하고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한 게 아니라 내 아내는 이렇게나 순수한 여자라고 철석같이 믿는 글쓰님이 너무 순하고 맹하고 바보 같아 미치겠어요. 님 아내랑 동갑인 여자로서 저 이런 스타일의 여자 질리도록 많이 봤습니다. 달라요. 동성들 앞에서의 행동이랑 이성, 남편, 남친, 썸씽남, 생판남 다 포함. 앞에서의 행동이랑 소름 끼칠 정도로 다르고 진짜 저게 어떻게 연기지? 할 정도로 순수한 척 진짜 잘하는 부류들. TV, 드라마, 영화에 캐스팅 안 됐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울고 짜고 눈 동그랗게 뜨고 호들갑 떨고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저런 건 배우지 않아도 타고난 게 맹해도 솔직히 거의 모를 수가 없어요. 저 정도면 모를 수가 없고 게다가 남편분이 한번 얘기했는데도 저녁 한 끼 하자는 말에 냉. 하고 덥석 물 정도면 이미 마음 순수한 여자 아니라고요. 저 상황을 즐기는 거지. 답답합니다 진짜. 당신은 남편 가슴 아픈 것보다 이혼한 남자 외로운 게 더 중요한가 보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울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자 하시고 정 안되면 헤어지자고 하시던가 아니면 나도 당신처럼 다른 이혼녀 외로움 좀 달래줘야겠다고 얘기하세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주셔서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말대로 아내에게 댓글을 보여주는 건 조금 대화가 나쁘게 흘러가기도 하고 또 아내가 상처를 받기도 할 것 같아서 댓글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저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는 원래 퇴근 후 바로 집에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편이지만 이번 주에는 아는 형과 술도 오랜만에 한잔하면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내가 상식적으로 일반인의 기준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아니 이해하다 못해 화까지 날 지경의 맹함을 가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어제 금요일 학생들 수능이라고 교육 쪽 회사에서 종사하는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고요. 저도 어제를 위해 그 전날의 업무를 최대한 미리 봐둬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주로 외출을 하는데
그날은 외출을 하지 않고 식당에서 대화를 해보려다가 왠지 주위 사람들에게 꼴사나운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삼겹살이랑 소주를 사와서 아내와 구워 먹으면서 약주를 하면서 말해보았습니다. 요새도 한의원 의사가 연락이 오냐고. 자주 온다더군요. 그럼 일일이 답장해? 한다더군요. 아내가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깊게 사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좀 얕게 사귀는 사람들과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내는 별로 친구들과 만나지 않고 제가 아는 아내의 친구들은 딱 2명입니다. 아내가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연락도 별로 하지 않으니 심심해서 한다더군요.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이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왠지 편안해서 연락이 쉽게 된다더군요. 한의사가 주로 무슨 말을 하냐고 물으니 그냥 서로 안부를 묻고 가끔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 중에 한 3번 중 2번은 거절했다고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전혀 뻔뻔한 웃음이 아니라 순진한 웃음. 그 순진한 웃음에 저는 차마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소주 한 잔 꿀꺽꿀꺽 들이키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유부녀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똘망똘망한 눈으로 나는 유부녀지. 자기랑 결혼했잖아. 하는 겁니다. 평소대로라면 그런 눈을 보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웃지만 술 기운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솔직해지는 건지 살짝 화를 냈습니다. 그래, 너는 유부녀가 맞아. 그런데 유부녀가 다른 남자랑 그렇게 밥을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사적인 문자를 많이 하면 주위 사람이 어떻게 보겠냐? 주위 사람이 보는 것보다도 너 자신한테 양심이 찔리지도 않니? 너는 이미 나라는 남편이 있고 더 앞을 보자면 곧 아이도 생길 텐데 그렇게 외간 남자랑 연락하고 밥 먹는 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웃으면서 행동할 만큼 깨끗한 짓이냐?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막 울먹울먹 하더니 아무 말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원래 아내가 제가 약간 모난 말을 하면 항상 울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아내가 울면 그냥 화를 죽이고 달래주는데 그날은 더 화가 나서 한 소리 더 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우냐? 지금 이 일은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대체 어느 유부녀가 그렇게 그런 짓을 자신있게 행동하는지 너 정말 바람피는 의도 아냐? 라고 물으니 살짝살짝 울던 아내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술기운이 확 깨고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약 10분가량 계속 대성통곡을 하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이불 깔고 혼자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되었네요. 회사에 그냥 자진해서 늦게까지 야근 중에 톡 올립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아내 생각이 나서 어제는 내가 말이 심했다, 미안하다 라고 했는데 사실 미안하기는 미안하지만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아내가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앞으로 문자 안 하고 밥도 안 먹을게. 하는데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머리에서 아는 형과 술을 마셨다고 했죠. 그 형이 정신과를 하는 의사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아내와 같이 그 형을 만나서 그 형에게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과연 아내를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지금의 제게는. 이만 저는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들고 갈 생각입니다. 물론 아내가 아니 아내 입장에서는 나쁜 짓은 아니었겠지만 저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했으니 제가 화를 내도 되었을 상황이지만 아내를 울렸다는 사실에 왠지 죄책감이 들어서 오늘 저녁에 감성적으로는 잘 해결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근데요, 제 생각엔 글쓰님이 아내를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순진하다고 하시죠. 그래요, 순진한 면도 있겠죠. 근데 순진함의 탈을 쓰고 영악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제 조카가 겨우 7살인데 순진무구하기 짝이 없는 얼굴과 행동으로 어른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 나이 먹고 그런 것도 판단 못할 정도로 순수하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될 뿐더러 어떻게 해야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나 좋다는 포근한 사람이랑 데이트 비스무리한 걸 즐길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영악한 머리를 지녔다고 봐요. 제가 상황을 꼬아서 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 아내가 눈물부터 흘린다고 했죠. 그것은 회피예요. 일단 대화가 안 되거든요. 울기만 하면 변명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화낸 상대가 안절부절하기까지 하니 주도권은 자기에게 오고 결국 글쓰님 봐요. 아내가 100번 잘못한 상황에서 고구마 케이크도 사가게 되죠. 결과를 보세요. 얼마나 아내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나요? 아마 이번 일뿐만 아니고 살면서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한마디로 아내는 순수한 게 아니고 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님이 아내에게 싫은 소리 해봤자 그냥 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울지 마라 그러면 대성통곡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아내랑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 불리하면 울면 되니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내가 순수하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대화에 임해보세요. 제가 볼 땐 순수하지 않으신데 남자분들은 잘 구분 못하세요. 제 회사 동생은 새언니가 순수하고 순진한 얼굴로 들어와서 아주 별의별 폐악을 다 부리고 시부모님 앞에서는 아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됩니다. 당하는 입장에선 억울하게 되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새언니가 그런 사람인 걸 동생만 알지 남편인 오빠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님 아내분이 위에 얘처럼 이중적일 거라는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순진하지는 않을 거란 걸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들이 별로 없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여자애들도 모성 본능이 있어서 순수하고 착한 친구는 지켜주고 싶어서라도 친구가 둘러둘러 있을 듯한데 님 아내분 맹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맹하다 해도 나이가 있고 교육계 회사 다니면 그게 맹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판단할 줄 알고 지각이 있는 사람인데 남자에서만 모른다고요? 결혼까지 했는데? 그게 순진한 겁니까? 진짜 순진하면 왜 주위에 여자친구나 친한 베프가 없어요? 순진하다 해도 인간성 좋으면 여자라도 친구 있어요. 그건 그 아내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태연스레 외간 남자랑 단지 친절하게 해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밥 먹고 문자질하는 거, 그거 한 소리 했다고 우는 거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거죠. 그게 잘못해서 우는 걸까요? 님이 오히려 아내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님 아내분 뻔뻔하거나 멍청하거나 연기거나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눈에 사랑스럽게 비치니 주위에서 뭔 말을 해도 모른다면 할 말 없지요 더 이상. 네 아내는 네가 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걸?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 14년차 접어든 사람입니다. 답답하고 힘들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걸 알게 된 건 작년 12월 중순경입니다. 아내의 조그마한 메모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안 봤다면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뭘 이렇게 적어놨나 궁금하여 첫 장부터 읽어내려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내는 날, 마트에서 사야 할 품목, 뭐 그런 걸 써놨더군요. 그리고 다음 장을 읽어봤는데 놀라운 글이 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을 봤는데 가슴이 설레었다. 라고요. 이게 작년 3월이었어요. 짐작컨대 아내가 아이들 친구 엄마와 가깝게 지내는데 어떤 모임 회원가입을 권유받고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경찰서 서장이 고문으로 있고 현직 경찰, 지역에서 힘 좀 쓰는 분들이 회원으로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는데 식당에서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고 저녁에 모이다 보니 술도 오가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다들 신분이 확실하니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하고 술자리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떤 남자를 알게 되었던 거죠. 메모장에는 먼저 전화하지 말자. 먼저 만나자 하지 말자. 먼저 손 내밀지 말자. 이런 글들이 적어져 있고 자꾸 전화하게 된다. 그에게 처음으로 전화했다. 난 용감하니까. 이런 글이 써 있고 저는 아내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더 열받는 건 그 남자가 아내의 메모장에 나의 신조라고 메모를 남겼더군요. 웃으며 살자. 라고요. 날짜랑 자기 이름까지 쓰고 사인도 했더군요. 확 뒤집어 엎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아내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니 같은 이름이 거의 매일 찍혀있더군요. 이 남자다. 번호를 외우고 다음날 애들 핸드폰으로 전화하니 여자가 받더라고요. 김방구 핸드폰인데 자고 있다고, 누구시냐고, 유부남인 걸 알게 된 거죠. 이름까지. 며칠 후 아내에게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했다 그래서 했다 하니 쌩 난리를 치더군요. 왜 전화했어? 내 입장이 어떻게 된 줄 알아? 라며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친한 친구끼리 안부 전화한 거 가지고 왜 그래? 나한테 잘해준 게 뭐야? 우울할 때 남편이 해준 게 뭐야? 남들처럼 돈 많이 벌어오길 했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가 3가지만 말하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 밤에 하는 모임을 자제해라. 위의 모임 및 기타 모임 포함. 두 번째, 밤에 약속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라. 세 번째, 핸드폰 통화 시 숨기는 게 없다면 당당하게 해라. 이외의 것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주 후에 그 메모장을 다시 봤더니 메모장 봤다는 얘기는 안 한 상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인생을 더 살아봐야 하나? 이런 글이 있더군요. 아마도 그 남자가 지레 겁을 먹고 연락을 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썼던 나의 신조는 찢겨져 있더군요.
아내 핸드폰에서는 그 남자 전화번호가 삭제되었고요. 그 남자의 회사, 부서, 직급까지 알고 있어요. 아내가 명함을 모아두는 곳을 아는데 이때다 싶어 명함을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화장실 변기에다 버리고 물을 내려버렸죠. 아직도 아내는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명함 모아두는 곳을 보다가 그 남자 부하 직원 명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만날 때 부하 직원까지 합석한 모양인데 그때 명함 받아둔 걸 챙긴 겁니다.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거죠. 이때까지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덮어두기로 하고 다시 연락하거나 하면 이혼할 겁니다. 팬티만 입혀서 쫓아낼 거고요. 근데 올해 구정 전부터 또 이상한 겁니다. 또 다른 전화번호가 아내 핸드폰에 연속적으로 찍히는 겁니다. 문자도 오고 분명 친한 언니 만난다고 전화 통화하는 걸 분명히 들었는데 웬 남자가 데리러 온다고 전화 오고 도착했다고 문자가 오고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와 자길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역시 같은 번호가 연속적으로 찍힌 걸 보게 되고 문자도 보게 되고 그날은 이해했습니다. 날씨도 춥고 아는 언니 아는 남자고 둘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합석할 수 있으니까 지나가는 길에 태우고 갈 수 있다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낸 걸 보게 되었는데 지금 뭐 해요? 전화하면 안 돼요?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날 옆집 아주머니하고 저녁에 약속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남자는 도착했다는 문자를 남기고 지금은 참자고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언니들하고 개모임이 있던 날 술이 많이 취해 일찍 귀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눕혔는데 혼자서 웅얼웅얼거리는 겁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꺼져 있더군요. 전원을 키자마자 문자가 2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울지마.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첫 문자, 사랑해. 잘 자고. 두 번째 문자. 저 완전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전원 끄고 있던 자리에 놓고 생각하니 이제는 아내를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깰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이들이 불쌍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부부로서 살 수는 없고 가슴속 부부의 연을 끊어버렸고 아내를 같이 사는 가정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막장으로 가는 아내를 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춰내서 분란 일으키니 역으로 아내가 분란 일으키길 기다렸다가 한 방에 날려보내려고요. 저는 지금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있어요. 불륜이라는 게 언젠가는 분란이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기다렸다가 보기 좋게 날려버릴 겁니다. 내 가슴 속 아내는 죽었으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슬픈 현실이네요. 근데 쓰니님, 어떻게 사시는지는 님이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해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행동이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님께서 아내분, 애엄마와 어떻게 사실지는 전적으로 님의 생각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혹시나 만에 하나 정말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자 절대로 그냥 지우지 마시고 촬영이라도 해놓으세요. 그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신다지만 자칫 아내분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법정에 올 정도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는 깨졌다 할 것이고 또 막 나가는 형국일 거거든요. 보면서 소름이 살짝 돌다가 그렇지만 또 그 심정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맘 아프네요. 그래서 느껴지는 건 아내분이 타고난 바람둥이 기질로 연애하는 케이스는 아닌 듯한데 아마도 그래서 더 치열하게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갈등을 겪는 부부들 중 따로따로 봤을 때 제대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부부는 정말 드물더라고요. 진정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랬다면 다른 누군가를 갈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배신감 때문에 그동안 지켜온 아내의 자리를 내던지는 거 잠시 멈추고 좀 더 현명한 생각하셨으면 하네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보다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분에게 너무 소중한 아이들,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님과 님의 현재 아내가 최고의 부모이자 가족이기 때문이니까요. 참을성이 좋으신 건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볼장 다 보고 뒹굴고 다 했을 텐데 신중히 생각하고 잡으려면 빨리 잡고 내치려면 과감하게 하세요. 나 같으면 저 남자 잡아서 가만 안 둘 텐데 아내를 같이 사는 가정부로 생각하신다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네요. 썰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두 사연 다 아내의 외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사연은 어떻게 보세요? 외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면 저 자체가 외도인 걸까요? 아내가 귀여운 상인가 봐요. 눈이 똘망똘망하다고 하는 거 보니 모르는 할머니 끝까지 데려다 주는 거 보면 순수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의사한테 조금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자도 계속 보내고 TGI를 가? 거기 5, 6만원대 아니야? 돈 많은가 보네. 나는 순댓국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라서 못 먹고 있는데 의사 만났으면 얻어먹어야지 왜 자기가 돈을 내? 나중을 위한 설계인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런 이유가 뭐야? 두 번째 것도 뭐 사랑해? 너무하네. 남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 가슴속 안에는 죽었으니까 내 마음도 아프다. 한의원이나 가야겠다. 한의원에 가기 전에 침을 맞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부항을 뜨기 전에 물리치료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TGI에 가기 전에 오늘은 내가 쏠게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